허허, 우리나라 5천년 역사상 광개토 대왕과 함께 세종을 대왕이라 부른다니, 그 어찌된 영문인고? 어찌하여 수많은 왕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세종만이 대왕이라 부르는 것이냐? 누가 설명 좀 해줄 수 있겠느냐? 세종대왕 때 우리 조선이 군사를 이끌고 대마도를 정벌하였소. 지금의 함경북도를 공격하여 우리 땅으로 만들었지 않소. 지금의 우리나라 지도가 세종대왕께서 만들어주신 지도요. 군사력이 제일 강했을 때가 바로 세종대왕 때였소. 세종대왕께서는 조선의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농사에 필요한 영농과학을 실천하셨고, 백성들에게 시각을 알려주기 위해서 앙불구라는 해시계를 제작하셨고, 해가 없는 날에도 시각을 알려주는 자경루를 만드셨습니다. 세계 최초로 비의 양을 측정하는 측우기를 만드셨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천민인데도 불구하고 실력이 좋은 장영실을 불러들여서 우리나라 과학을 엄청나게 발전시킨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우리 역사상 최고의 왕이지요. 세종대왕 말입니까요? 세종대왕님께서는요, 우리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셨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왕이십니다요. 세종대왕께서는요, 우리 같은 천민들도요, 실력이 좋으면 궁궐로 데려서 과학자로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장영실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 많은 노인들과 장애인들한테는요, 노역도 세금도 면제해 주신 분이 바로 세종대왕이세요. 우리 백성들에게 세종대왕이 최고입니다. 우리 같은 천민들과 양반들과 상관없이 모든 백성들의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셨던 최고의 왕이었어요. 세종대왕이 최고입니다. 세종대왕님께서는요, 뭐니 해도 한글을 창제하셨습니다. 훈민정음이죠.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세종대왕이십니다. 역시 우리 역사상 최고의 왕인 것은 당연합니다. 세종대왕님 훈민정음은 지금 세계의 모든 문자 중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우수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세종대왕님의 가장 큰 업적이신 거죠. 역시 세종대왕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왕입니다. 강남 목골 한옥 어린이 도서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쑤시개 장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글날 우리 세종대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훈민정음과 세종대왕은 어떤 분인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책을 살펴보니까 훈민정음이라고 적혀있죠. 훈, 가르칠 훈, 민, 백성,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에요. 세종대왕님이 계십니다. 세종대왕님의 훈민정음 책을 열어보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훈민정음의 뜻이 적혀 있습니다. 아래에 보니까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고 언해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있고, 열어보니까 삼강행실도, 월인천강지곡, 용비어천가, 세종대왕님께서 지었던 책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펼쳐보니까 우와, 이야, 한글이 여기 있죠. 지금의 한글하고 모습이 조금 다르죠. 양쪽에 보니까 세종대왕님이 여기 계시네요. 열어보겠습니다. 세종대왕님이 잘생기게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훈민정음이 어떤 과학적 원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여기 있고, 그 아래에는 세종대왕상이라는 게 있어요. 놀라운 거야. 세종대왕상이 뭐지? 세종대왕상이란 유네스코가 세계 문맹 퇴치, 문맹이란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상 이름이에요. 마치 노벨 평화상처럼 세종대왕상이라는 상을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상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그런 글자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나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야, 이게 훈민정음 언해본에 있는 것인데요.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와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이르고자 홀배이셔도, 이게 바로 힘들어하니까 글자를 만든다는 그 이유를 담아놓은 언해본의 이야기의 글귀입니다. 책을 이제 이렇게 싹 덮어보면 뒤에는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세종대왕의 다른 업적을 기록해 놨습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조선의 과학을 발전시켰죠. 천민 출신이었던 장영실을 데려와서 유학을 보내서 과학자로 만들어서 천문 관측기구인 혼천이를 만들고, 해식의 앙불구를 만들고, 물식의 작용률을 만들고, 비의 양을 측정하는 측우기를 만들고, 풍기를 만들고, 우리나라 과학을 발전시켰던 그 업적이 여기 있고, 세종대왕께서는 지금 저기 위에 백두산 아래 한경북도를 차지했어요. 그 전에 사실 우리 땅이 아니었어요. 세종대왕께서 한경북도 이곳을 사군 육진에 설치하고 차지함으로써 지금의 대한민국 지도를 만들어주신 분이 세종대왕님이십니다. 아래로는 대마도를 정벌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종대왕 때 군사력도 제일 강했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노인들과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복지 정책을 엄청나게 펼쳤고, 그리고 또 천민이라 할지라도 임신을 해서 아기를 출산하면 휴가를 주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을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에 대해서 같이 만들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만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표지가 있고요. 책이 있고, 자, 세종대왕의 어진이 있고, 여기 또 어진이 있네요. 꾸미기 종이가 있고, 내용이 이렇게. 자, 이제 이 내용부터 한번 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우선 책의 표지부터 만들 텐데요. 표지는 여기에 들어있는 이 종이 여기에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근데 종이 전부 다 풀칠하면 안 되겠죠? 여기 이 부분만 풀칠해서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붙이겠습니다. 아이고,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자,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딱 열어보니까 왼쪽에 빈칸이 있죠? 여기에다 넣어야 되겠죠? 이곳에는 훈민정음이란 무슨 뜻인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 이 종이를 이곳에다 붙이겠습니다. 이 내용은 훈민정음의 뜻,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 28자 중 초성은 17자, 중성은 11자입니다. 이곳에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종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 훈민정음 해례본 책 안에다가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막 한자로 적혀 있는 거 있죠? 이게 훈민정음 해례본이에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것은 훈민정음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훈민정음을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으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글의 제작 원리를 상세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이것은 한자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한글을 만들기 전이니까 한글을 사람들이 모르죠. 그래서 한자로 훈민정음이 어떤 원리로 왜 만들어졌는지 기록을 한 책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이에요. 여기 보이는 이 책이 해례본입니다. 책을 열고 첫 번째 부분에다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여기다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페이지에는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책을 여기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님의 책은 3가지가 있는데요. 순서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넣고 싶은 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첫 번째 용비어천가를 이곳에다 붙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강행실도를 붙이겠습니다. 세 번째는 월인천강지곡을 붙이겠습니다. 자, 이 용비어천가와 삼강행실도, 월인천강지곡 다 중요한 책입니다. 그 중에 용비어천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용비어천가는 한글이 만들어지고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최초의 시입니다. 시. 이 시가 세종대왕님께서 백성들에게 최초로 만든 시이기 때문에 한글을 만들고 처음 만든 책으로 백성들에게 처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겠죠. 이 용비어천가의 내용을 보면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멜세 꽃 돋고 여름 나나니, 뿌리 깊은 나무는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나라를 세울 때 튼튼하게 세운 나라는 아무리 외세가 침략이 오더라도 틀림없이 튼튼한 나라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세비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칠세 내 이르러 바라로 가나니. 샘이 아주 깊으면, 물이 많으면,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이 마르지 않아서 이 물이 흘러서 내가 되고 강이 돼서 바다로 나간다 라는 뜻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태어났어요. 세종대왕의 할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만들었어요. 할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만들 때 원래 이 나라는 조선이 아니죠. 고려란 나라예요. 근데 나라를 세울 때 수많은 고려인들이 아마 희생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계의 대를 이어서 세종대왕의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됩니다. 이방원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몰았습니다. 세종대왕은 왕이 돼서 보니까 역사적으로 아버지께서 왕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할아버지께서 나라를 세우면서 수많은 고려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 조선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싶어서 이 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이 아무리 비가 오지 않아도 그 물은 마르지 않아서 내가 되고 바다로 흘러내려간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다음 구절이 해동 육룡이 나르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해동, 동쪽 바다, 바로 우리 조선을 얘기하는 것이죠. 해동 육룡이 나르샤, 조선의 하늘에 6마리 용이 하늘로 올라가니 하는 일마다 온 세상에 복이 내려와서 세상을 평안하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용이라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종대왕님께서 말씀하신 용은, 특히 6마리 용은 세종대왕의 아버지 태종 이방원과 할아버지 태조 이성계와 그 윗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6대 할아버지, 목조, 익조, 도조, 환조, 이 6대 할아버지들께서 돌아가셔서 하늘 위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우리 조선의 복을 내려다 주니까 너희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세종대왕의 아버지 태종 이방원은, 또 할아버지 태조 이성계는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떳떳하지 못했던 그런 과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종대왕님께서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가 잘 사는 것은 내가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윗대 조상님들 이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을 하면서 흘렸던 피들을 만회하는,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용비어천가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글을 만들고 최초로 백성들에게 알려줬던 이야기는 이 조선의 탄생의 정당성을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용비어천가입니다. 그리고 삼강행실도와 월인천강지곡도 어떤 책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본 페이지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 한글들이 있고, 이 아래에 보니까 세종대왕이 크게 적혀 있죠. 세종대왕 적혀 있고, 여기는 내용은 뭐냐면 세종대왕 일대기예요. 세종대왕은 조선의 4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이방원과 어머니 민씨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세종대왕이 태어납니다. 첫째 아들은 양녕대군이고 둘째 아들은 효령대군이고 충녕대군이었던 셋째 아들인 세종대왕이 1397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의 일대기 연표가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1450년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막내 아들 영웅대군 집에서 승하하셨던 그 이야기가 이곳에 있습니다. 자, 이 책 안에 보면 여기 이제 꾸밀 때가 할 때가 많이 있죠. 이쪽 부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세종대왕 어진을 붙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양쪽 부분 이제 채워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 첫 번째는 한글이라는 이 훈민정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내용을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있죠. 자음의 원리는 말을 할 때 입 안의 모양을 따서 자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역이라고 하면 기역할 때 입 모양을 따서, 그리고 니은할 때 입 모양을 따서 자음을 만들었고, 그래서 소리가 나는 대로 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훈민정음은 모든 세상의 소리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문자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상에서 우리가 하는 말을 그대로 영어로 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다 표기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 훈민정음은, 우리 한글은 전 세계 글자 중에 유일하게 모든 소리를 글자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새소리, 꽥꽥꽥, 꽉꽉꽉, 짹짹짹 전부 다 글자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훈민정음이 제일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훈민정음을 만들 때 과학적인 원리로 입을 모양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소리 나는 것을 글자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이 아랫부분에다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세종대왕께서 앉아 계셔야 되겠죠? 세종대왕의 어진을 이곳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종이는 이렇게 뜯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붙이기 때문에 이 세종대왕 어진 아래에다가 여기다가 풀칠을 하면 되겠죠. 붙이고 이렇게 한번 닫아서 이렇게 눌러주면 세종대왕님의 어진을 우리가 잘 모시게 됩니다. 그 아래에 붙일 것은 뭐냐면 세종대왕상. 자, 세종대왕상은요, 한글은 너무너무 쉽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나 마음을 먹고 공부하면 일주일이면 한글을 다 배울 수 있대요. 자, 우리 외국인이요, 한국 노래방 가서 한글로 되는 자막을 따라 부르려면 며칠만, 한 2, 3일 정도만 한글에 대해서 공부하면 다 따라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제일 쉬운 글을 만든 것이 바로 세종대왕의 한글이에요. 자, 이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한 전 세계, 특히 유네스코가 세계 문맹 퇴치,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을 퇴치하는 운동으로서 노력한 사람들에게 상을 줍니다. 마치 노벨 평화상처럼 프라이즈 오브 킹 세종이에요. 세종대왕 상이라는 것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을 인정하고 가장 높이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종대왕 상이라는 것을 유네스코가 수여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 아랫부분에다가 붙이겠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운 이야기죠.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이곳에다가 붙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왼쪽으로 가서요, 이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있는데, 전 세계의 문자, 글자가 약 100개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자들 중에 아까 얘기했던 모든 소리 나는 것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는 우리 한글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이 뭐냐면 전 세계 모든 글자 중에 언제 만들어졌는지가 밝혀진 글자가 우리 한글밖에 없어요. 또 전 세계 모든 글자들 중에 누가 만들었는지를 알고 있는 글자가 바로 우리 한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 모든 글자 중에 왜 만들었는지가 밝혀진 것이 바로 우리 한글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글은 1443년에 만들어서 1446년에 반포하였다. 세상에 알렸다. 그리고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다. 사람의 입의 모양을 따서 자음과 모음을 만들어졌다. 왜 만들었다? 우리 백성들이 글자를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본 세종대왕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1443년에 세종대왕께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글자가 바로 이 한글 훈민정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자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수성에 대해서 이 아랫부분에다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 종이가 있는데요, 한글을 만들게 된 배경이라는 종이가 있는데, 이 내용에 보시면 세종대왕은 일반 백성들이 문자 생활 편의를 위해 신하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쉬운 문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한글이 만들어질 이때 세종대왕 이외의 모든 신하들은 모두가 한글을 만드는 것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글을 만드는 것은 중국이라는 커다란 나라의 한자가 있는데 중국 그 명나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라는 것으로 반대를 했었고, 글자를 아는 양반들은
백성들이 글자를 알면 피곤해지니까 백성들이 글자를 아는 것 자체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자기들만이 글자를 알고 자기들만이 잘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었는데 세종대왕께서는 그 반대를 무릅쓰고 집현전 학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리고 세종대왕의 아들인 문종과 함께 이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그 당시 세종대왕께서는 실제로 눈병을 앓았기 때문에 거의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세종대왕께서 그의 아들 문종과 집현전 학자 몇 명을 데리고 이 한글을 창제하게 된 것이 또 다른 최고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글을 만들게 된 배경이라는 종이를 이 아랫부분에다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자로 적혀 있잖아요. 해례본은 이것을 한글로 해석한 것이 훈민정음 언해본이라는 것입니다. 훈민정음 언해본을 보니까 우리가 한글로 되어 있어서 읽을 수 있어요. 뭐라 적혀 있냐면,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아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한자가 우리 말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이르고저 홀배이셔도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하게 여겨서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매일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훈민정음 언해본을 읽어보니 세종대왕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백성들이 글자를 몰라서 어렵게 사는 것을 세종대왕께서 이 쉬운 글자를 만들어 줌으로써 백성들이 모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글이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 아랫부분에다가 붙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꾸미기 종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뜯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붙이면 되는데, 선생님은 이 앞에 표지에다가 이렇게 막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한글날이기 때문에 한글날의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은 어떤 것인가 우리 같이 만들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이 책을 이제 덮어보면 뒷면이 있는데요. 뒷면에는 세종대왕의 다른 업적, 저 함경도에 사군육진을 설치해서 영토를 넓혀 나갔다. 또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천문관측기구인 혼천이 해시계, 앙불구, 물시계, 자경루, 츠구기, 풍기대, 수표 이런 수많은 과학 영농에 필요한 과학기구를 만들었다. 그리고 세종대왕께서는 우리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지 않도록 제일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농사직설을 편찬하셨고,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논 주변에다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체험으로 살기까지 하셨습니다. 말년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백성들에서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글자를 만드셨고, 힘이 약하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최고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던 분이 바로 세종대왕이셨습니다. 1450년 세종대왕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을 때 우리 백성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세종대왕은 우리 역사상 최고의 왕임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5000년 역사,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고려, 조선 이르기까지 수백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 광개토대왕과 세종대왕을 대왕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것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훈민정음 한글을 창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한글날입니다. 선생님과 같이 배웠던 것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입니다. 감사합니다.